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영주형과 함께하는 LTR 시간입니다. 네. 레전드 LTR. 팀 리와인드. 예. 네. 자, 오늘은 조금 예전으로 갑니다. 네. 조금 예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꽤 예전이고 지금 이 이스타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태어나기 이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뭐 형철이만 해도 이거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아, 그래요? 형철이가 96년생이니까 겉보기 등급하고 다르죠? 겉보기 등급은 이제 76년생인 영주형이랑 이제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데 네. 사실 아들뻘이다. 네, 저도 처음에는 존댓말 썼다. 그런 외모였죠. 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1994-95 시즌 아약스 경기를 보면서 그때부터 네, 해외 축구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아약스 챔스 우승. 네. 네. 그런데 그거보다 한 시즌 전 얘기니까. 네, 저도 이제 기록 영상을 통해서 본 그 시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영종이 라이브로 보진 못했지만 그때 당시의 플레이어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옛날 얘기를 좀 듣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93-94 시즌의 AC 밀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AC 밀란 전성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밀란 제너레이션이 몇 번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AC 밀란 전성기를 어느 한 세대만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즌의 AC 밀란은 정말로 대단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요 시즌의 AC 밀란을 보기 위해서 좀 앞으로 가보면 1986년도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AC 밀란을 인수하게 되면서 맞아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987년도에 아리고 사키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1987년도에 루드 글리트하고 반바스텐이 오고 1988년도에 프랑크 레이카르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선수는 오렌지 삼총사. 네. 그뿐만이 아니라 수비 쪽에서 파울로 말디니 등장하죠. 그리고 바레시 있죠. 프랑크 바레시. 네, 그리고 코스타 크루타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들어도 이제 축구사에 이 족적을 남긴 선수들이 그때 같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리고 사키 감독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AC 밀란을 이끌었는데 요 기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무려 8개나 들어 올렸고요. 대단하다. 그 중에는 세리아 우승 1회, 스쿠데토,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아리고 사키 감독에게서 지휘봉을 넘겨받은 감독이 카펠로 감독이에요. 파비오 카펠로. 네,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도 AC 밀란의 전성기는 쭉 이어집니다. 카펠로 감독이 1991년부터 96년까지 AC 밀란을 이끌었는데 요 기간 동안 세리아 우승 4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를 기록했으니까 요때 AC 밀란의 전성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1990-91 시즌부터 이 1992-93 시즌까지 58경기 무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지금 유럽 무대 그 클럽들 그 무패 기록 쭉 보면 항상 최상단에 있는 그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리고 사키 감독의 마지막 시즌부터 파비오 카펠로 감독의 첫 두 시즌, 요렇게 세 시즌에 걸쳐서 58경기 무패를 기록하게 되고 40승 18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게 되죠. 이때가 이제 카펠로 감독이 이때부터 해서 이제 우승 청부사 막 이런 얘기 붙었을 때죠. 막 붙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AC 밀란 지나서 레알 마드리드 갔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우승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승하고 나서 경질당하는. 네. 축구가 좀 지루하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했는데 우승 청부사라는 명칭을 달기 시작할 때고요. 그리고 요 시즌 91-92 시즌부터 AC 밀란은 리그 3연패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펠로 감독 밑에서 AC 밀란은 세리아 우승에서도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다룰 93-94 시즌은 이들이 대활약을 하고 난 약간 살짝 후의 얘기죠. 네, 살짝 후의 얘기. 네, 그게 이제 또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92-93 시즌으로 잠깐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 전 시즌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네, 물론 이제 시즌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상하진 않았습니다만 끝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92-93 시즌에 AC 밀란은 말 그대로 세리아를 씹어 먹습니다. 네, 34경기 치르는 동안 18승 13무 2패를 기록했고요. 65득 32실로 최다 득점 최소 실점을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바로 92년 여름에 마르세유에서 장피에르 파팽을 영입하면서 파팽과 반바스탄이 같이 활약했던 시즌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이 골잡이들이 같이. 네. 물론 이제 두 선수 모두 많은 골을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두 선수가 같이 활약을 했었고 여기다 이제 렌틴이라든가 굴리트가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굴맨. 네. 그러다 보니까 세리아에서는 말 그대로 씹어 먹으면서
리그 2연패에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네.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다 도장 깨기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승전에서 만난 것이 마르세유였어요. 마르세유. 근데 당시에 마르세유가 정말로 강팀이었습니다. 멤버만 보더라도 바르테즈 골키퍼가 머리 있을 때예요. 네, 바르테즈 골키퍼 있었고요. 그리고 드사이, 루디 펠러, 장자크 에들리, 디디에 데샹, 아베디 펠레가 있었으니까. 아니 뭐 멤버가 진짜 그 축구 위인전에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쫙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결승전에서도 AC 밀란이 이길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마르세유가 바질볼리의 결승골에 앞서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이 끝났군요. 근데 시즌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오. 왜 그러냐면은 마르세유의 리그 마지막 경기가 발렌시아나하고 경기였는데 예, 발렌시아. 이 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있는 게 드러나요. 아. 네, 무엇보다도 이 마르세유의 주축 선수인 장자크 에들리가 발렌시안 선수들에게 야, 우리 잠시 후면 한 6일 후면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니 이 경기 그냥 좀 서로 적당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승리하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승부 조작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이제 마르세유의 전 회장까지도 연루가 됐다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마르세유는 리그 우승 자격이 박탈당하고요. 그러면서 다음 시즌 UEFA 슈퍼컵 진출권도 없어지고 그리고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박탈 그리고 인터내셔널 컵 네. 여기 진출권도 박탈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한참 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장자크 에들리가 자서전에 루디 펠러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양복용했다고 밝힙니다.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네요. 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자서전이 나오고 나서 AC 밀란 쪽에서 UEFA 쪽에 제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승 기록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럴만하네. 네. 그런데 UEFA 쪽에서는 공소시효 10년 지났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마르세유의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조금 문제가 있는 기록이긴 하네요. 네. 요렇게 시즌이 끝나고 나서 1993년 여름에 오렌지 삼총사의 시대가 끝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굴리트가 삼프도리아로 가고요. 예. 레이카르트가 아약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바스테는 고질적인 발목 부상 때문에 95년도에 은퇴를 하는데 93, 94 시즌부터 거의 뛰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 삼총사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사실 2시즌 전에 보반, 1시즌 전에 파팽 이렇게 영입하면서 나름대로 보강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요 시즌에는 이제 브라이언 라운드럽 형제 중에서 동생, 예. 그리고 크리스티안 파누치, 드사이, 나두치오 이후 그리고 올란도 등을 영입하면서 나름대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축구 좀 보신 분들이나 예전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이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바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마르셀 드자이가 오늘의 좀 주인공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마르세유에서 우승한 다음에 그걸 보고 데려온 거예요.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요.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전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AC 밀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잡자. 네, 잡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사실은 그렇게 전력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공격 쪽에서의 화력은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93, 94 시즌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장피에르 파팽이 29경기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럼 좀 못 나왔네요. 네, 부상도 있고 컨디션 난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29경기 나와서 11골 넣었거든요. 골 수도 좀 적네. 네, 그래서 요 시즌의 해결사는 다니엘레 마사로예요. 이 마사로가 그 월드컵 때 얘기했던 그 마사로. 네, 월드컵 93-29 월드컵에서 바조가 페널티킥 실축하기 전에 실축한 선수. 그런데 바조만 욕먹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됐죠. 네네네. 사실 AC 밀란 바레시도 실축했고 마사로도 실축했고 승부차기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제 요 시즌의 마사로가 공식 경기 47경기에서 16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했고요. 파팽이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르코 시모네가 선발 출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코 시모네도 34경기 출전을 했는데 6골밖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이 정말 화려합니다. 도나도니, 알베르티니, 네, 보반, 사비체비치. 야, 이건 진짜 화려하네. 네, 화려해요. 예. 그래서 요 시즌에 카펠로 감독이 사사 있을 때 일단은 도나도니, 알베르티니, 보반, 사비체비치를 썼다가
좀 더 중요한 경기, 수비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드사이를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고 보반을 측면으로 돌린 다음에 사비체비치를 전방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그와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드사이는 이때만 하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많이 소화하다가 맞아요. 첼시로 오면서 이제 센터백으로 보직병이랑 나이가 들고 좀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많이 받고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활동량도 좋고 피지컬도 좋았기 때문에 워낙에 타고난 그 체격 조건이 좋잖아요. 네, 예.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보면은 모두가 패스에 뛰어난 선수들로 쫙 깔려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예. 네, 도나돈이 왼쪽 라인 돌파 이후에 크로스 이게 굉장히 좋았던 선수고요. 알베르티니는 말해 뭐합니까 알베르티니는. 선할 필요가 없고 워낙에 네. 패스가 뛰어나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을 줄 알고 그리고 사비체비치는 말 그대로 판타지스타 중에 한 명이죠. 그 정도로 테크닉이 뛰어나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주고요. 네. 보반도 네. 보반은 밀란의 뭐 레전드 중에 하나니까. 네, 밀란의 조로 중에 한 명이니까. 네, 유명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포백 라인 보면은 마이디니, 코스타크루타, 바레시, 파누치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예. 상황에 따라서는 파누치가 뭐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에서도 뛰었었고요. 말디니는 중앙 수비로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타수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는 변화가 좀 있다 할지라도 안정감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파기력은 좀 부족하지만 수비 힘이 더 강했던. 그렇죠. 타수티가 주전이 아니었군요. 네, 주전으로 뛰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경기 수가 왜냐하면 타수티가 34경기를 소화했어요. 많이 됐네. 그런데 이제 공식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누치가 32경기인데 타수티가 34경기거든요. 네. 그런데 말디니가 46경기, 코스타크루타가 47경기, 바레시가 44경기니까 실질적인 주전으로 보는 선수는 말디니, 코스타크루타, 바레시 정도까지 봐야 그 정도 되고 보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3-94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AC 밀란이 조금 전에 얘기한 사건 마르세유의 승부 조작 사건으로 경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총 54경기를 소화했어요. 요 당시에 54경기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60경기 중반 70경기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팀이 이번 시즌에 모든 대회 다 나가면 그 정도 뛰잖아요. 네. 그 정도의 경기 수를 가져간 거네. 네. 당시에 세리아가 20개 팀이 아닙니다. 18개 팀. 그러면 이제 34라운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경기를 소화했으니까요. 정말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이 마르코 시모네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 그러면서 무패행진을 쭉 이어가다가 10라운드쯤에 패배를 당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컵대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에게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나서 1993년 12월에 인터콘티넨탈컵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상파울로에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94년도 1월과 2월에 1차전, 2차전으로 UEFA 슈퍼컵이 펼쳐지는데 요 시즌 전에 UEFA컵 위너스컵 우승팀이 파르마예요. 컵 위너스컵 우승팀이 파르마. 네, 파르마가 이 1990년대 중반에 UEFA컵 또는 뭐 UEFA컵 위너스컵에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르마하고 UEFA 슈퍼컵을 치렀는데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이겼는데 홈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결국은 UEFA컵 슈퍼컵 우승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파르마는 뭐 아스프리아, 토마스 브롤린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졸라. 네. 이쪽도 화려하네. 화려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징계 큰 뭐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C 밀란 입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을 만한 패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실히 이때 보면 이탈리아 팀들이 멤버들이 진짜 화려합니다. 진짜 좋아. 가장 이렇게 막 꽃 피우고 그랬을 때가 90년대부터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타임이 이탈리아가 제일 좋았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칠공주 시대. 그치. 그때는 진짜 화려했어요. 자, 세리아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반 9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갔는데 무승부가 좀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 경쟁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이 10라운드에서 산프도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산프도리아에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합니다. 졌군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는 굴리트입니다. 산푸디라로 이적해서 친정팀에게 비수로 꽂았네. 네. 예. 그리고 요 다음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약스의 중심은 레이카르트고. 그러니까 레이카르트도 AC 밀란 친정팀의 비수를 또 꽂았었죠. 여하튼 요 경기 패배를 당하면서 주춤하면서 AC 밀란 어려운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 경기 패배하고 나서 29라운드 나폴리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18경기 무패를 기록해요. 그러면서 14라운드부터 그냥 1위를 쭉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이 유벤투스하고는 승점 3점 차로 이 세리아 우승을 확정 짓게 되고요. 네. 그리고 AC 밀란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AC 밀란이 93-94 시즌 리그 34경기에서 36골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이 얘기는 공격은 약한데 수비가 다 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펜 같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최고의 걸출한 스트라이커지만 골을 많이 기록을 못했고 네. 대신에 수비가 네. 코스타 쿠르타에 마레시에 말디니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줬는데 리그 34경기 중에서 22경기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9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1대0 승리에 진짜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 보면은 1대0 또는 2대0입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승리는 한 골이면 충분한 거지. 안 먹히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고 그렇지. 그러면서 승점을 가져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그 3연패에 성공하게 됩니다. 네. 이제 관심은 챔스죠. 챔피언스리그죠. 왜냐면 여기도 챔피언스 리그를 지난 시즌에 어쨌든 뭐 승부 조작이 어쨌거나 제일 아쉽게 놓쳤으니까. 네. 이 재미난 것이 아리고사키 감독은 세리아에서는 우승이 한 번이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두 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더 강했던 감독이라고 보이고 반면에 카펠로 감독은 리그 우승에는 정말로 강해요. 왜냐면은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메시는 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좀 문제를 드러낸 경우가 있었는데 요 시즌에 드디어 잡게 되는 거죠. 1차 예선에서 스위스의 아라우 만나서 1차전 합계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2차전에서 덴마크의 코펜하겐 만나서 1차전 합계 7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별리그로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B조에서 포르투, 브레멘, 안더레흐트와 경쟁을 하게 되고요. 요 조에서도 이제 2승 3무를 기록하면서 지금 무승부 진짜 많이 한다. 네, 2승은 포르투에게 3대0 승리, 브레멘에게 2대1 승리고요. 나머지 경기는 다 무승부. 그러면서 이제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B조 2위인 모나코를 만나게 됩니다. 모나코랑. 그래서 요 경기도 관심이 집중시켰던 것은 모나코의 창이냐 밀란의 방패냐. 모나코가 요 시즌에 또 화려했던 것이 감독이 알센 벵거입니다. 벵거 모나코 때 이때 이루고 난 다음에 나고야로 가는구나. 네. 알센 벵거 감독이 팀을 이끌었었고 공격 쪽에서 클린스만이 있었고. 맞아. 네, 미드필더 라인에 엔조 시포, 에마뉴엘 포티, 유리 조르카예프, 그리고 클라우드 피엘.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이때 멤버들이 대단하네. 대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결승전까지 온 거죠. 와. 그런데 AC 밀란이 뚝까 뺍니다. 네,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드사이. 알베르티니 그리고 마사로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결승전 상대가 무엇보다도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이 결승전에서 멤버들만 보면 정말로 화려합니다. 네. 다만 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밀란의 방패냐 바르셀로나의 창이냐. 그런데 요한 크루이프는 정말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화려한 축구를 구사한 팀이 이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쪽도 디스하고 그랬잖아요. 네. 엄청 또 했죠. 네, 드사이 욕하고 뭐. 네. 요한 크루이프가 뭐 현재 있는 감독들 중에서 가장 그 언론가의 방식을 좀 봤을 때는 무리뉴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센 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엄청 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했는데 그럴만한 게 왜 그러냐면 요 결승전에는 바레시하고 코스타 쿠르타가 못 나와요. 주전 수비 둘이 못 나온 거네. 네. 그렇기 때문에 AC 밀란은 수비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예상이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확 바뀌었죠. 네. 자, AC 밀란은 결승전에서도 4-4-2로 나왔는데 로시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포백은 파누치, 마이디니, 갈리가 이제 센터백인데 여기서 이제 서브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바레시하고 코스타 쿠르타가 못 나오니까. 네, 갈리가 나왔고 타소티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왼쪽 파누치, 오른쪽 타소티.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도나도니, 드사이, 알베르티니, 보반이에요. 그러니까 드사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선발 출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는 마사로하고 사비체비치를 올렸고. 네, 이렇게 나왔었고요.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수비사레타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네, 세레이, 나달, 쿠만, 페레가 이제 포백. 네, 쿠만이 요 시즌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이에요. 네. 8골 넣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레이저 중거리. 네. 그리고 나달의 그 나달이죠. 맞아요. 네. 사실 스페인은 좀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도 한 7명 거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은 한 7명 거치면 다 가족인 것 같아. 친척이고, 뭐, 조카고, 요때 스위사레타 골키퍼, 백업 골키퍼가
카를로스 부스케츠예요. 그 세르히오 지금 부스케츠 아버지. 아빠. 예, 그래. 다 걸쳐 있어요.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수비는 말씀드렸고 백포. 미드필더 라인에 과르디올라, 바케로, 그리고 아모르. 네, 그리고 이제 공격 라인에 베르기스타인, 호마리오, 스토이치코프. 아, 여기가 죽여준다. 와, 씨.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마리오하고 스토이치코프가 한 번만 터지면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공 갖다 주면 알아서 그냥 뭐 뚜닥딱딱 해서 골 넣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웬걸 이 경기는 마사로가 미친 경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마사로, 사위체비치, 도나도니 이 세 명이 공격을 전개할 때 이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대처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카펠로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약점을 잘 파고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지금과 유사한 문제를 드러냈어요. 후방 빌드업 할 때 상대가 강하게 압박해서 압박하면 허둥대는 네, 거. 그거를 이제 파고들었고 또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도 라인을 올리는 팀이거든요.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뒷공간, 특히 측면 쪽 공간을 파고들면서 AC 밀란이 득점 기회를 계속 만들어냈죠. 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도 소위 얘기한 티키타카 중앙에서 과르디올라, 바케로, 호마리오로 이어지는 패스를 통해서 호마리오라든가 스토이치코프가 슈팅하는 장면이 있었지만은 AC 밀란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는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 22분에 오른쪽 라인에서 사위체비치가 파고들면서 수비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킨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왼쪽에 있었던 마사로에게 연결했고 마사로가 이것을 원터치로 해결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때 뭐 마사로가 반대편에 있을 때 바르셀로나 선수들 다 이쪽 측면으로 가 있었어요. 쏠려 있어서. 네. 그만큼 사위체비치가 뚫고 들어갔을 때 사위체비치의 드리블 능력, 패스 능력 이런 게 빛나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그 본인들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위치와 이런 거를 좀 허둥대면서 못 지킨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전반 종료 직전에 이번에는 도나도니가 왼쪽에서 파고들고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중앙 쪽에 있는 마사로에게 연결했고 마사로가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이 2대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 크루이프가 벤치에서 한바탕 했을 거예요. 라커룸에서. 뭐하냐 니네. 정신 차려라. 네. 니네가 어떻게 드림팀인데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사위체비치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최고의 골 중에 한 골이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이제 후방 빌드업 할 때 오른쪽 측면에서 사위체비치가 볼을 빼앗고 골키퍼 나온 거 보자마자 왼발로 키를 넘기는 슈팅이거든요. 네. 35야드라는 얘기도 있던데 한 번에 키를 넘기면서 수비수 아레타가 이걸 쳐내지를 못해요. 못 쳐내죠. 그러면서 골로 연결됩니다.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결승전 최고의 골 하면은 막 뭐 지단의 발리킥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골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골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후반 13분에 드사이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네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AC 밀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그것도 이제 크라이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축구 둔탁하게 하는 이 얘네들한테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요 시즌 이후로 AC 밀란은 전성기가 또 계속 이어지고 바르셀로나의 드림팀은 이제 전성기가 내려오게 주춤하죠. 되고 반면에 이제 아약스라는 신성이 또 등장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 다음 시즌 94-95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이제 AC 밀란과 아약스가 붙게 되는. 다만 AC 밀란 입장에서는 93-94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클럽 역대 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2차례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2차례의 우승은 안첼로티 감독이 감독으로서 왔을 때입니다. 좀 뒤죠. 네, AC 밀란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잖아요. 굉장히 우울한 시기죠. 네, 진짜 우울한 시기잖아요. 네, 암흑기가 좀 길죠, 그리고. 네. 그런데 그 AC 밀란에게 암흑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80년대에도 암흑기가 맞아요. 있었고 네. 근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다시 유럽을 정복해 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 한번 돌아보고 아 그래 이런 시절이 있었지 다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공리가 계속 입 털던데 그놈 새끼 좀 입 좀 닥치고 저는 LVMH 그러니까 루이비통 모에테네시가 만약에 밀란 인수를 뭐 썰처럼 하게 된다면 밀란이 부활한다면 유럽 축구가 한층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밀란이 와줘야 되거든. 로소네리가. 예, 맞아. 그렇습니다. 일본 만화 중에 환타지스타라는 만화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거기서 AC 밀란 그 A팀 선수들이 이제 만화로 나와요. 근데 캐릭터를 봤을 때 바레시하고 사위체비치야. 밀란 선수를 이렇게 오마주식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라니까요. 그래. 밀란은 뭐. 근데 이제 요즘 너무 우울하니까. 자,
밀란의 부흥은 또 언제 올지 저희가 그걸 기대를 해보면서 LTR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